건유떨려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진행한 고치지가 않으면은 다음에 그 집을 팔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5,500불 이상 캐시아웃을 받으셔가지고 2,000불 이하로 공사가 잘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 부동산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보험사고, 물사고 같은 것이 터졌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진행 과정, 전반적인 고려 상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옵션들이 있으며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좀 실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사고에 더 피해를 확산되지 않게 응급처치를 하겠죠. 보험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이 출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 조사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 보험 주체를 확인하고요. 스트라타 보험을 쓸지 개인 유닛 보험을 쓸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신 레스토레이션 보건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지, 아니면은 캐시아웃을 받아서 현금으로 받아서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잘 아는 업체를 지정해서 복구 공사를 진행하실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 진행 주체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눠지는데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준 레스토레이션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를 관여하실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워런티를 요구하신다든지 재시공을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 단점은 공사 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천정을 떴거나 아니면 바닥을 뜯은 상태에서 6개월이 걸리거나 그 이상이 걸릴 때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고객님들이 분노하시는 부분들이 본인 사유가 아니고 윗집에서 물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 파이프가 터지거나 했을 때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덕터블 액수 1,000불, 2,000불을 보험회사 측에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제 액수를 지불한 다음에 복구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인 잘못이 아니고 위층이나 다른 데서 원인이 되어서 본인 유닛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본인 돈을 내서 복구를 이제 해야 될 때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디덕터블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를 하는 김에 좀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바닥재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라미네이트 바닥을 바이널 바닥으로 바꾸고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참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은데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랑 하시게 되면은 그 추가 금액이 굉장히 커지죠. 자, 그리고 공사 업체를 본인이 고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레스토레이션 업체들이 서브 컨트랙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업체가 걸리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갬블링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캐시아웃을 받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잘 아시는 시공업체랑 같이 진행하실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 하면요. 장점은 무엇보다도 디덕터블, 공제액을 보험회사 측에 내지 않고 진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제인 만큼 감가하고 감액하고 캐시아웃을 해주기 때문에 받은 돈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잘 아시는 좋은 시공 기술자나 건축업자가 있으실 때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재질이나 퀄리티로 공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가격 내고가 잘 이루어지면 잔금도 많이 남길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주어진 버짓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재의 재질이나 벽의 색깔 변화,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도 개별적 내고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집에 여기저기 뭐 도구나 여러 가지 여러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부탁해서 작업을 하시기도 용이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된 기술자가 있을 때는 이제 현장 관리를 하시거나 깨끗하게 품질 관리를 하시기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단점은 문제점은 이런 건축업자를 모를 때 이럴 때는 품질 관리나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워런티를 요구하실 때 이런 문제에서 그것을 집주인이 혼자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난이도에 맞는 시공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저희가 천정 실링 텍스처를 중간에서 맞춰서 블렌딩 해야 되거나 의외로 실링 텍스처가 저희가 평소에 자세히 보지 않지만은 조금만 차이 나도 햇볕이
수평으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눈에 확 튑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블렌딩해서 매치업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고요. 그다음에 캐비넷을 보통은 보험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만 캐비넷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스프레잉이나 리프레시, 리터치로 해결하시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 난이도가 적절한 시공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 측의 공사업체랑 진행하실 때는 제외하고요. 자, 캐시아웃을 받아서 실사례로 공사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사례 1번은요. 폭우에 굴뚝으로 비가 타고 들어와서 파이어플레이스 위쪽에 실링, 드라이월과 텍스처가 데미지를 입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잠깐 부재 중이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을 클레임을 하려 하니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보상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상승될지 이런 우려들로 몇 달이 지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몇 달이 지났지만 그 빌딩 매니저가 확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레임을 건줄더려 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진행한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가 않으면은 다음에 그 집을 팔 때 분명히 인스펙터도 문제지만은 바이어의 눈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보시고요. 판매 시점도 잡으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로라도 고치셔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클레임 하셔서 이거는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500불 이상 캐시아웃을 받으셔가지고 2,000불 이하로 공사가 잘 마무리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밴쿠버에 있는 30에서 35년 된 로우라이즈 콘도 중에서 시공 당시에 썼던 플러밍 부품들이 건물 내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건물도 4층에서 베스룸 쪽에서 플러밍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터져서 1층까지 누수가 됐던 건물인데 6개월 이후에 또 다시 다른 데서 또 터지고,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층에 디시워셔가 노후화로 누수가 생겨서 천정에 데미지가 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천여 불 캐시아웃 받으셔서 1,600불 정도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마루인데요. 이 경우에도 디시워셔에서 물이 점점 천천히 새어가지고 라미네이트 바닥 밑으로 서버 플로어로 물이 타고 들어가서 바닥이 썩고 누수가 일어난 경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 같은 바닥재나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공장에서 생산돼서 인스톨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디스컨티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험 처리 업체들은 그 전체에 연결된 플로어를 다 같은 비슷한 재질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디덕터블 액수를 공제하고 나서 8천여 불을 캐시아웃 받으셔서 운 좋게 유사한 바닥재를 구하셔서 아주 저렴하게 부분적으로 수리를 완료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택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랫집, 윗집으로 인해서 보험사고, 물사고가 터졌을 때 너무 놀라고 실망하시고 또 디덕터블 내야 되니까 1, 2천 불 억울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차분하게 데미지 받은 영역이 커먼 에어리어인지 아니면 유닛 아닌지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복구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 난이도 등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잘 아는 검증된 시공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또 차후에 바닥재를 업그레이드 하실 계획이 있었거나 벽 색깔을 바꾸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컨바인 하셔가지고 공사 주체를 선정하시면은 오히려 집의 밸류가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한 션이었고요. 다음에도 저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